네, 100회 전산세무 2급 부가세 신고와 원천징수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가세 신고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자를 보고 이규확정 신고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자, 이건 잠시 후에 보고요,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자,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쵸? 클릭. 지금이 몇 기입니까? 2기 확정이죠. 그러면 2기 확정이면은 10월에서 12월까지 놓으시면 돼요. 근데 얘를 작성하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어떤 걸 하라는 얘기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서를 작성하시고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정산 내역을 작성하래요. 이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내역서하고 정산 내역하고 두 개를 같이 작성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 내역서하고요, 정산, 이거는 이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하는 거죠.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매입세액 내역서부터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정산 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는 매출 공급가액 자료가 나와 있죠. 이게 6개월치죠. 우리 정산이면은 이제 알고 있죠. 2기가 이제 원래는 7월달부터 언제까지다? 12월달까지인데 이 6개월치를 먼저 안분하고 나서 여기에서 3개월치 예정신고 7월달부터 8, 9월달까지를 빼가지고 10월달에서 12월달까지를 구하라. 그 뜻이잖아. 그 뜻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산하는 얘기죠. 즉 6개월 마이너스 3개월 해가지고 3개월치를 정산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역은 이제 잠시 후에 쌤이 풀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이 있는데, 자, 10월에서 12월까지, 그러니까 3개월이죠. 이게 확정. 3개월 동안에 이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가 있는가 하면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게 1억에 1,000만 원이 있고요. 면세와 관련된 게 300에 30이 있습니다. 어라? 그럼 잠깐만. 과세사업에 사용된 거는 당연히 이제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근데 면세사업에 사용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번에 있는 자료가 뭔가면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역서 있죠. 자, 이거 작성할 때 쓰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아무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할지라도 공제가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 300과 30을 어디에다가, 여기에서 면세사업 관련 여기에 넣어달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총 3장이니까 매수는 3을 하시고요. 금액은 얼마? 300에 30 해가지고 얘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서에다가 적어달라,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내역은 드디어, 자, 이거 한 개로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그쵸? 자, 세 번째가 이제 총공통 매입세액인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쉽게 얘기하면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영사업자니까, 그쵸? 이거 공급가액으로 안분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거 6개월치, 그쵸? 6개월치가 얼마이다? 매입세액이 550이니까 이 550을 어떻게 한다? 위에 있는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자, 그 얘기예요. 대신에 이제 예정때, 즉 7월달부터 언제까지? 9월달까지는 자, 이만큼 어디 있죠? 자, 밑에 보시면은 18만 7,500원 돼 있죠? 요만큼 뭐다? 불공제 매입세액으로서 우리가 안분을 했으니까 이만큼 나중에 빼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선 자, 6개월치의 매입세액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자,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가셔가지고 1번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누르시고요. 자, 여기 있는 공통매입세액에 방금 보았던 550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곱하기 어떻게 한대요? 전체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만큼의 비율을 구하셔야 되겠죠. 그럼 전체 공급가액이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 동안에 3억 5천, 그 다음에 5천 해서 4억이니까
여기에 4억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 면세 공급가액은 그 중에서 얼마이다? 5천이니까 이 5천을 여기다가 넣으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4억에서 5천이면은 12%밖에 비율이 안 되니까 550에서 12.5%인 68만 7,500원이 그렇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이다 그 얘기죠. 하지만 이미 예정 때 7, 8, 9월 달에 기존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었죠. 예정 때 그쵸? 얼마? 18만 7,500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빼고 그쵸? 이렇게 빼주면은 나머지 50만 원이 확정 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되는구나 그 얘기였습니다. 그쵸? 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마감이 되겠습니다. 자, 다 했으니까 이제 예수씨 빠져나오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 토대로 이번 연도에 1기 확정, 그쵸? 4월에서 6월까지의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단, 아래에 제시가 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매출 자료가 있고 매입 자료가 있는데, 이건 간단하죠. 일단 신고서에다가 입력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 띄우시고, 가급적이면 좀 크게 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몇 월 달입니까? 네,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까지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매출 자료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이 2억 8천에 2,800이 있죠. 자, 이건 일단 1번이죠. 그래서 1번에다가 2억 8천에 2,800부터 넣어놓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5천과 500은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나머지가 전자세금계산서예요. 여러분, 우리 법인기업들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겠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산세를 바로 구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죠? 그래서 가산세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세 보시면, 자, 우리 그 자료 있죠? 자료 이제 2012년도 간세 보겠습니다. 쌤이 이 문제를요, 2022년도 개정세법 버전으로 풀어드릴게요. 괜찮죠? 자, 먼저, 기타 빈출 가산세에서 기억나시죠?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면은 지연 발급처럼 본다는 거. 공급가액의 1%죠. 그래서 매출액의 1%니까, 자, 이거, 그쵸? 자, 매출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그럼 5천만 원만큼의 1%니까 어디에? 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게 되면 쌤이 지연 발급처럼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62번에 가세요. 그래서 5천만 원 넣고, 5천이 아니죠. 5천만 원 넣고, 여기에 1%니까 50만 원만큼을 간세로 납부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연 발급 간세는 나오면은 그냥 바로 구하고 그 다음 문제를 푸세요.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 당사의 직원인 홍길동에게 경조사와 관련하여 연간 100만 원 상당의 당사가 제조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자, 우리 간주공급에서 직원들에게 이제 첫 번째 경조사 관련해가지고 얼마? 그렇죠. 10만원까지 공급을 해도 간주공급을 안 보죠.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경조사 말고도 언제입니까? 명절이나 이럴 때, 그쵸? 우리 회사에서 또, 선물로 줬다. 그러면 얼마까지? 네, 10만원까지는, 그렇죠. 간주공급을 안 봅니다. 그래서 이 경조사 간주공급 아니죠,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자, 100만 원만큼은 과세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10만 원까지만 간주공급이 아니에요. 근데 1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간주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빼고 나머지 90만 원만큼은 간주공급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10만 원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0만 원 빼고 90만 원만큼을 간주공급으로 보는 거니까 어디에다가
간주원금은 항상 어딥니까? 증빙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에다가 입력하죠. 물론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는 세관계환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때는 1번이에요. 근데 직매장 반출을 빼고는 전부 다 4번에 적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90만원까지는 봐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10만원까지는 봐주는데 90만원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대손이 확정된 외상물수금 176만원이 있는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 176만원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얼마예요? 나누기 1.1을 해볼게요. 나누기 1.1. 그러면 공가액이 160 나오죠. 그럼 부가세는 16만원이 되는 거죠. 그럼 16만원만큼이 대손세 공제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대손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매출세액의 대손세 가감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6만원만큼은 나 돈 떼어가지고 못 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6만원만큼 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매출 자료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입자로 이제 갑니다. 수차 매입세 관계한서는 공급가가 1억 2천이고 세액이 1200입니다. 근데 내용은 아래와 같답니다. 첫 번째, 1500에 150은 승용차 주택분이랍니다. 배기량 999cc. 어라? 이거 경차인데? 경차는 공제가 되죠. 경차는 공제가 돼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일단 어디에 고정 매입분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네, 1500에 150. 그래서 얘가 공제가 안 되었다면 당연히 뭐다? 16번에 가서 여기에 적으셔야 되겠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300에 30만원만큼은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이랍니다. 나머지는 일반 매입분이다. 하지만 얘도 일반 매입이기 때문에 일단 접대 목적 물품비도 일반 매입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합시다. 1억 2천에서 1,500만 고정 매입이기 때문에 자, 1억 2천에서 1,500을 빼세요. 그럼 나머지 얼마? 1억 500은 그렇죠, 일반 매입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 주시고, 그러면 부가세는 얼마입니까? 1,05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마가, 여기에서 네 300에 30이 접대비니까 얘가 공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은 아니니까, 자, 300에 30이 공제가 안 되니까 얘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오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네, 300에 30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전체 1억 2천에서 1,500이 어때요? 고정 매입이니까 여기 넣어 주시고, 나머지는 일반 매입으로 넣어 주시되, 여기에서 300이 공제가 안 되니까 다시 불공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자료 볼 건데, 얘는 이제 이번에도 3월 달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표 발급분이 있는데, 공급 대가란 말은 부가세 포함이죠. 그러면 300에 30인데, 이게 뭐다? 일기 예정 때 누락되었네요. 얘를 확정 신고 시에 반영한다는 얘기는 예정 때 누락했으니까 확정 때 잘못했어요 하면서 수정 신고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에다가 매출세액에 가셔가지고 예정 신고 누락분 7번에 그쵸? 매출의 세관계환서 여기에 세관계환서가 아니죠. 지금 카드죠. 카드면은 기타죠. 세관계환서가 아니면 기타예요. 그래서 누락분에다가 과세 기타 여기에다가 얼마? 300에 30을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예정 신고 납부기한은 4월 25일 날에 신고하는 거고요. 확정 신고 납부일은 7월 24일 날에 신고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예정은 이미 우리가 4월 25일 날에 신고했고, 이번에는 7월 24일 날에 신고할 거니까 이 날짜를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납부지연 가산세 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 자, 요 가산세는 잠시 후에 구하겠습니다. 세부담 최소화 가정하고 있고요. 불로원사를 무시하고 직접 원래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 공제 만원은 승용한다. 만원 넣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안 넣으면 되고요.
부가세 신고서 이외의 과표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 기타 자료에서 누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산세를 또 구하셔야 되겠죠. 어떤 거? 예정 누락은 내가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원가산세를 동시에 내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신고 불성실가산세부터 갈 건데, 자, 신고 불성실가산세는요, 일단 누락한 매출색에서 누락한 매입색 빼야 되는데 지금 매출밖에 없죠. 매출만 누락했기 때문에 매출색이 30이죠. 그러면은 가산세에서 몇 번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까? 네, 1번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신고 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이 어떻게 돼요? 누락한 매출색. 그럼 누락한 매출색은 방금 30만 나왔고, 누락한 매입색은 없으니까 0이죠. 그럼 미납세액이 30이 되겠죠. 그러면 30만 원에서, 그렇죠? 곱하기 몇 프로? 10%. 그렇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내가 모르고 그랬다 그 얘기예요. 10% 곱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니까 예정신고 때 신고 안 해가지고 확정신고 때 신고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1개월은 초과했고 3개월 이내이죠. 그래서 뭐다? 75% 가면 되니까 곱하기 25% 해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 곱하기 10% 곱하기 25%. 30%가 아니죠. 3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25%. 그럼 여기다가 71번이죠. 항상. 자, 30만원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10% 얼마입니까? 3만원이죠. 그러면 3만원에 다시 뭐다? 75% 가면이니까 25%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죠? 7,500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가산세는 이제 다 구한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납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납부지원가산세도 구하셔야 되겠죠. 자, 납부지원가산세는 이번 2022년도 SME 개정 수업 자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이제 율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2021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10만 분의 22였는데 2022년 세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게 10만 분의 22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곱하기 10만 분의 22를 곱하고요. 그 다음 미납일수를 곱하면 되는데, 이 미납일수가 옛날엔 문제에서 주어졌지만 요즘에는 자동으로 이제 구해주기 때문에 날짜만 잘 적으시면 돼요. 날짜.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여기다가 30만 일단 적으시고요. 미납세. 자, 아래 위로 미납세는 똑같죠? 그쵸? 엔터 치면은 이게 나와요. 근데 당초 납부기한이 아까 언제였습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거를. 자, 당초 납부기한이 언제였죠? 예정신고니까 4월 25일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2020, 지금 현재 이 문제가 2011년도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2011년도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시험 치게 되면 이제 그 연도로 맞추셔야 됩니다. 자, 4월 25일 날에 신고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확정 신고는 언제 할 거예요? 2021년도 언제 할 겁니까? 자, 여기 보세요. 문제에서 자, 7월 24일 날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7월 24일 날을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납일수는 문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90일이 미납일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확인 누르시면은요. 자, 이렇게 커서가 오는데 이게 아마 2022년도 버전이었으면은요. 자동으로 구해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세법 개정되면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안 뜹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시험 치게 되면은요 이게 자동으로 구해질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구해질 거니까 그 자동으로 구해진 금액을 그냥 놔두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안 구해지죠. 이게 2021년도라 그런 거예요. 지금 2022년도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업데이트 때문에 안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합시다. 어떻게? 자, 30만원에 곱하기 자 10만 분의 22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절대로 답지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 기출문제의 답안을 보시면 안 돼요.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쌤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2022년도 기준에서는 곱하기 뭐다? 22 나누기 10만원이니까 그쵸? 하루에 66원씩 관세를 때리겠다 그 얘기예요.
며칠 동안. 그렇죠. 방금 우리가 여기에서 입력을 했을 때 미납일수가 90일 나왔죠. 그럼 이 90일 참고하셔가지고 90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 5,940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쌤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답안하고 틀립니다. 그렇죠? 왜요? 답안은 2021년도 기준이고, 자, 쌤은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현재 이 문제를 2022년도에 시험 치시니까 2022년도의 버전으로 쌤이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940원이 납부지원 관세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면 30만원에서 10만분의 20이 바뀐 걸로 곱한 거예요. 그리고 날짜 90일 곱하니까 얼마? 방금 구했던, 그렇죠, 5,940원이 납부지원 관세가 되는 겁니다. 2022년도 버전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2011년 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관세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쌤이 그래서 여기 2022년으로 구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부가치세 작성에 대한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원천징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다 끝났으니까 가산세 확인하시고요. ESC 빠져나오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이상으로 끝이 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5번 원천징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인 김아름과 김가연의, 자, 둘 다 생산직이죠. 사물분 급여 내역이고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당공제 등록 및 급여자료 입력을 작성하시오. 단, 수당공제의 불론 자료를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에 따라서 입력한다. 자, 이 금액으로 입력하면 되고요. 사용 수당 외의 항목은 프로 체크하고 월정액은 그대로 둡시다. 무시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김아름과 여기 김가연의, 자, 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이제 누가 더 많아요? 김아름 씨가 더 많죠. 그럼 김아름 씨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비과세를 먼저 고르겠습니다. 자, 우리 비과세 5가지 기억나시죠? 어떻게 외운다? 야식은 자연육. 좀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죠? 야식은 자연육. 자, 야간근로수당, 식대, 자가원전 보조금, 연구보조비, 육아수당. 자, 그러면 먼저, 자, 수당 등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자, 수당 공제부터 가야 되겠죠. 자, 띄우시고, 자, 비과세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과세를 볼 건데요. 자, 기본급부터 해서 자격수당까지 나와 있는데, 자, 비과세가 누구죠? 야식은 자연육,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이죠. 그쵸? 야식은 자연육. 그쵸? 자, 이 세 가지가 비과세인데, 정말 비과세인지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추가 자료를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식대입니다. 당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회사가 밥을 안 주고 있죠. 그러면 식대는 비과세 확정입니다. 밥을 준다면은 어떻습니까? 과세인데 안 주고 있으니까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명의의 차량이 돼야 되겠죠.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주고 있고, 그 다음 실제 발생한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과세 확정이죠. 만약에 교통비를 별도로 주고 그 다음에 월급에다가 자가운전 보조금까지 준다면은 그건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2022년도에 그 개정세법이 이루어진 게 하나 있는데 참고하세요. 자, 본인 명의에 구입한 차량이 무조건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까지? 리스 차량도 됩니다. 본인 명의로 차를 빌렸다, 리스했다, 리스 차량도 됩니다. 기존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이게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시험부터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
야간 근로수당은 어떻습니까? 정규 업무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 매월 20만 원까지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다 생산직 근로자였으니까 낮고요. 연장 근로수당 등은 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로 처리한다. 자, 어차피 이거는요, 비과세로 놓으시면 돼요. 놓으시면은 이제 알아서 전산이 어떻게 한다? 총급여를 보고, 그쵸? 그 다음에 급여를 파악해서 과세 비과세를 맞추어 주니까 그냥 비과세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아름 씨는 2,400, 가연 씨는 2,8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수당이 있는데요.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수당을 지급한다. 어차피 자격수당은 과세니까 뭐 이거 읽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사내 대출금 원리금 상한액. 당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저금리로 사내 대출을 해주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다. 공제 유형은 대출. 나중에 이거 적으시면 돼요. 누구? 아름 씨에 보시면은 이게 있거든요. 요거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셋 다 이제 비과세로 놓으시면 되고, 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수당 공제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거하고 좀 틀리죠. 공제 등록이 옛날엔 여기 있었는데 지금 여기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놓아두시면 되고, 뭐 달라질 건 없으니까 기존에 입력하던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자, 기본급 먼저 있죠. 그 다음에 식대. 자, 식대가 비과세니까 위로 올리시면 되고요. 그쵸? 네, 식대.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그대로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격수당은 없죠. 그쵸?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과세로 가셔가지고 자격수당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이제 과세니까 이렇게 야간 근로 밑으로 올리시면 되겠죠. 자, 상여하고 직책하고 월 잘 안 쓰니까 전부 다 사용 여부를 프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자, 월정액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건드리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그 프로그램이 2022년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아마 통상임금은 뭐 열을 해라, 풀을 해라 이렇게 아마 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안 나 있으면은요, 아마 채점 대상까지는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놔두시면 됩니다. 혹시나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냥 우리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그런 말이 없으니까 무시할게요. 자, 공제 등록. 얘는 웬만하면 그 4대 보험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학자금 상환도 그냥 그대로 두세요. 아시겠죠? 이제 얘는 거의 뭐 우리가 봤을 때는 특별한 내용이 안 나온다면은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 사내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돼 있죠. 이거는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 밑에다가 사내 대출금 원리금 해가지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유형 선택은 F2 누르고 대출로 방금 하라고 얘기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보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오케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끄고 시킨 대로 수당과 공제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3월달 거였으니까 3월달이고, 자, 월급을 언제 준다라고 되어 있었죠? 네. 언제 주는 거였지? 네, 3월 31일이죠? 그럼 여기다가 31일로 놓으시면 되고, 그쵸? 나머지는 이제 김아름, 김가연 그대로 금액을 옮겨 적으시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쵸? 자, 이런 거 뭐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기본급 220, 10대 1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야간근로 20만원, 자격수당 15만원. 아름 씨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국민연금도 그냥 문제 나와 있는 게 우선이니까 문제 나와 있는 걸로 무조건 우선적으로 따라가세요. 건강보험료는 63,460원 뭐 이런 식으로. 장기요양 보험료는 7310 고용보험 맞고요. 사내대출금 원리금, 그쵸? 자, 이게 중요하죠. 사내대출금 원리금 4만원이구나. 좀 찜찜하시죠, 그쵸? 찜찜하시면은 그냥 여기다가
그쵸? 가셔가지고 이거 있죠? 자, 쌤 좀 잘못 적었네요. 그럼 다시 적으면 돼요. 사내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이런 식으로. 그쵸?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확인 누르시면요. 야,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쵸? 확인 누르고 싶은데, 그쵸? 그냥 ESC 누르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죠? 자, 얼마? 네, 35만 8,520원. 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맞죠? 네, 끝입니다. 그리고 김가연 씨까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김가연 씨는 190만 원, 그리고 식대가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야간 근로수당이 20만 원. 얘는 자격수당 없죠? 놔두시면 되고요. 국민연금 85,500원, 그쵸? 건강보험이 63,460원, 장기요양보험이 7310 맞고요. 고용보험 1차고, 그 다음에 얘는 대출금 없고요. 세금도 1차죠? 네,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ESC 빠져나오시면 이상으로 1번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을 위한 박세무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국세청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적으로 입력 메뉴의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연금저축 등 탭,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무시에 부양가족 현황 나와 있는데요. 자, 현황이 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그렇죠. 연말정산 추가적으로 입력해서 우선 세무시를 불러오시고요. 부양가족 탭으로 가셔가지고 부양가족의 기본 공개 사항들을 먼저 수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세무시가 지금 여성이에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있죠. 남편이 있어요. 배우자가 여기에 김용우 씨라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부녀자 공제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세무시의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를 봐야 되겠죠. 총급여가 5,600입니다. 그럼 5,600이면은 여기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가지고 종합소득금액, 즉 근로소득금액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3,000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구하시면 돼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 보시면은요, 여기에 총급여가 5,600 돼 있죠. 그럼 전산이 알아서 이렇게 1,255원의 소득공제를 구해주기 때문에 소득금액은 4,345만원 나왔죠. 그러면 3천만원 이하가 아니니까 그렇죠. 소득공제 중에서 부녀자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세무시가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였으면 되는데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서는 부녀자 공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배우자 김용호 씨 보겠습니다. 자, 용호 씨는 배우자니까 연령자는 없어요. 그쵸? 하지만 소득금액자는 있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기타 소득이 있네요. 근데 기타 소득은 참고로 무조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용호 씨는 배우자로서의 공제가 됩니다. 자, 배우자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버님이신데요. 자, 아버님께서 현재 보시면 자, 51년생이죠. 그러면 60세가 넘으셨으니까 일단 연령제한은 통과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득금액 제한만 통과하시면 되는데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양도소득이 90이니까 필요경비 안 빼더라도 100만 원 이하니까 볼 것도 없죠. 그냥 아버님께서는 소득금액 제한 통과했으니까 바로 기본공제 60세 이상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공제까지 되시기 때문에 장애인에도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없죠. 자, 그런데 경로 우대 공제가 안 돼요. 아니 쌤, 왜 안 됩니까?
연세가 지금 이제 70이신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아버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경로 우대 공제는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나이는 전산 이 기준 나이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나이가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말일자가 기준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그날의 전일자 기준으로 나이를 따집니다. 근데 아버님께서는 10월 23일 날이 생신이신데 그 생신이 되기 전에 사망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까지는 70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렇죠? 아버님께서는 69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했던 경우에는 사망한 그 전일 기준, 즉 6월 11일 기준으로 이제 만 나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생신이 지나지 않으셨으니까 69세로서 경로 우대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야, 정말 어렵죠. 제 생각인데 이제 조만간 이제 전산 세무 2급 시험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치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갈수록 이제 문제가 이게 전산 세무인지 정말 2달 만에 치는 시험이 맞는지 네. 의문이 들 정도로 어렵게 변해가고 있고요. 조만간 아마 이제 1년에 한 번씩 시험 칠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진짜. 이렇게 나오면. 자,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아무튼 네, 경로 우대 공제가 안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김관우 자녀 보겠습니다. 자, 자녀도 지금 16년생이면은 20살 이하니까 연령 제한 통과는 되었어요. 소득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네, 20세 이하로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7세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부양가족 인적 공제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님께서 네, 여기에 70되어 있지만 사망 전일 기준으로는 69세이기 때문에 경로우대가 공제 안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연말정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험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연령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이 있죠. 우리 가족은 모두 통과했기 때문에 보험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박세무, 김용호의 보험료 둘 다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신용카드가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쵸? 다음 의료비. 의료비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금액 제한도 없죠. 웬만하면 다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의료비는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은 당연히 중복 공제가 됩니다. 자, 먼저 박세일 아버님이신데요. 아버님은 700만원만큼의 병원비가 지출되었는데 카드로 껐죠. 그럼 카드로 껐으니까 당연히 중복 공제 될 거고요. 자, 이 금액에는 해외 의료비 120만원 포함되어 있는데 야, 이건 빼야 돼요. 이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왜 중요하냐면은 이 해외 의료비가 병원비에서만 빠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신용카드에서도 빠진다고요. 근데 이 내용이 밑에 여기에 위에 있는 이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안 나와 있다 보니까 다들 이거를 깜빡 잊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쌤도 이거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지나쳐가지고 제가 이거 다시 수정해서 현재 강의를 또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실수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김용호 피부과 병원비 미용 목적인데 우리 성형은 안 되죠. 그쵸? 네, 안 돼요. 그래서 250만원만큼은 의료비 공제가 안 됩니다. 대신에 이거 카드를 결제했죠. 이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성형수술은 의료비로는 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신용카드로는 나중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무조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교육비. 자, 교육비는 연령 제한 없고요. 소득 금액 제한만 있는데 자, 우리 자녀
김관우 당연히 되는 거죠. 네, 어느 이 집 됩니다. 그리고 위의 금액에는 급식비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가 아니고 있지 않다죠. 그러면은 얘도 더해가지고 그쵸? 얼마? 110만원으로 나중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급식비도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자, 박세일 아버님이죠. 우리 직계존속은 교육비가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아버님은 교육비 공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비는 초중고 대학교 교육비가 아니고요. 그냥 장애인 재활을 위해 가지고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죠. 방금 우리 부양가족명세에서 아버님이 장애인이셨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요. 직계존속은 초중고 대학교 교육비 공제는 무조건 안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되는 거예요. 자, 기부금 김용호 배우자의 종교단체 기부금 나한테서 공제가 되겠죠. 자, 기부금도 소득금액 제한만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없었으니까 공제가 되는 거고요. 자, 신용카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지금 현재 2,920만 원인데 대중교통 사용액 빼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는 이거는 중복 공제가 안 되니까 빼야 되겠죠. 병원비는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뭘 빼야 되는가 하면은 이거죠. 해외 의료비. 자, 해외 의료비를 여기에 지금 현재 700만 원만큼에서 해외 의료비가 빼줘야 되는데 지금 안 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안 빼 있는 바람에 카드의 금액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현금 영수증 잠시 후에 할 거고요. 자, 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연금 가입하는 것들 다 공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박세무, 김용호의 보험료 60, 100만 원 더해가지고 자, 어디에 보험료 일반 란에다가 160만 원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끝났죠. 자, 의료비. 자, 의료비는 자, 잠시만 주목하세요. 의료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2022년도 4월달 시험부터 의료비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의료비를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다가 다이렉트로 입력을 했죠. 그렇죠? 22년도 프로그램은요, 지금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쌤, 의료비 문제 나오면 이제 어디에서 입력을 해야 됩니까? 의료비는 앞으로 부양가족에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의료비 보이십니까? 이 란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자, 이 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자, 여기는 아무 때나 클릭하시면 돼요. 이 의료비에서 뭐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아무 때나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의료비 란에서만 클릭하시고요. F2 누르시면은 자, 이제 의료비 지급 명세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의료비는 이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미 공지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내용들 자, 이 회차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되느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혹시 의료협민 코드가 나와 있다면은 어떤 건지 확인해서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그 전 시험에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냥 편의상 국세청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병원 이름하고 뭐 사업자 번호 있으면 적으면 되는데 아마 거진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은 적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성명에서 F2 누르시고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자, 박세일 아버님이셨죠? 자, 아버님부터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수도 아마 이걸 채울 건데요. 이게 또 클릭이 안 되네요. 2020년도 버전 거는 클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쌤 이게 더블 클릭하니까 더블 클릭이 되네요. 클릭이 되네요. 자, 1번으로, 한 건으로 적으시면 되고. 자,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자, 금액은 잘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게 금액이 700인데 해외 의료비는 공제가 안 되죠. 빼야 됩니다. 그래서 580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김용호의 피부과 병원비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공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하시면 되고, 그 다음 교육비입니다. 자, 김관우, 자, 어린이집 소음료 90만 원에 급식비도 공제가 된다고 했죠. 더해가지고 110만 원 교육비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업무영상 입력하셔가지고요. 교육비에서 F2 누르시고, 취약전화동 F2 누르시고, 금액은 얼마? 그렇죠. 110만 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이제 박스 1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자, 장애인 교육비죠. 자, 이것도 공제가 됩니다. 아, 이거 괜히 나왔다, 그쵸? 자, 장애인 특수교육비에다가 아버님 거 얼마? 36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부금이었죠. 기부금은 종교단체에다가 기부했으니까, 자, 기부금은 여기에 있죠. 아무 때나 클릭하시고, F2, 맨 밑에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당해 기부금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확인. 자, 이제 카드인데요. 카드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카드에 집중하세요.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이 2,920만 돼 있는데, 위 금액에는 대중교통 사용한 부분이 80만 원, 부침 병원비가 700만 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이 100만 원 돼 있죠. 자,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는 중복 공제가 안 된다고 있죠? 그쵸? 그래서 보험료는 중복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X를 쳐야 됩니다. 근데 피부과 병원비, 이건 아까 성형수술로는 공제가 안 되었지만 카드로는 공제가 된다고 했죠? 넣어주셔야 됩니다. 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선 대중교통 사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F2 누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이 신용카드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한 게 80 있었죠. 자, 이 80을 어디에? 여기에다가 먼저 넣어 주셔야 됩니다. 혹시 그 외에 뭐 전통시장이나 도서공연 사용분이 있으면은 넣어 주시면 되는데 없으니까, 자, 80이 끝이죠. 그러면은 계산기를 일단 잡아야 돼요. 자, 왜냐면 지금 여기 신용카드가 2,920만 원이잖아요. 그쵸? 자, 이거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대중교통은 이미 넣었으니까 걔는 빼야 되겠죠. 대중교통은 별도로 입력했으니까 빼야 됩니다. 자, 빼면은 2,840만 남는데, 자, 이 중에서 자, 보세요. 부침 병원비는 어때요? 병원비는 어차피 중복 공제가 되니까 이건 놔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 이건 공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뭐다? 마이너스 100만 원을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피부과의 병원비, 이거는 의료비로서는 공제가 안 되지만 카드로서는 공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병원 다니시게 되면은 카드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 끊으시라고요. 그래야만 중복으로 공제가 되는데, 병원비로 공제가 안 되더라도 카드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뺄 게 없죠. 그쵸? 그럼 이때 2,740만 원을 입력하시면 안 돼요. 아니 쌤, 80만 원하고 100만 원 빼가지고 2,740만 원,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입력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지금 현재 부친의 병원비 700 안에는요, 해외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죠. 그쵸? 그럼 해외 의료비를 우리가 해외에 가서 카드를 결제했다면은 이 카드 사용액 안에도 뭐다? 해외 사용액이 들어있겠죠. 신용카드도 해외에 가서 사용하는 부분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20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미리 찾아가지고 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을 다시 또 빼야 됩니다. 해외 의료비 카드 사용한 것도 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위험하죠. 그래서 빼고 나서 2,620만 원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쌤도 처음 이거 놓쳤어요. 그쵸? 중요합니다. 여기 없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김용호의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요. 위의 금액에는 전통시장 사용분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전통시장에다가 20만원 넣으시고, 그러면은 237만원에서 20만원 빼면은, 그쵸? 여기에 현금 영수증 얼마? 217만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 기타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간단하죠. 자, 확인 누르시고 연금 저축 등에 클릭. 자, 일반 연금은 여기에다가 2번 누르시면 되겠죠. 자, 금융기관이 어디였습니까? 삼성화재보험이었죠. 자, 삼성화재 계좌번호가 114개, 24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누르고 금액은 420만원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은 위에 있습니다. 1번이죠. 클릭 F2 누르고, 우리은행 계좌번호는 2222-1111 해서 얼마? 200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없네요. 그쵸? 네,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100회 전산세무 2급 연말정산 내용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